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급격하게 추워지면 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항상 덥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과일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배, 사과, 심지어는 뭐 수박, 뭐 이런 딸기, 뭐 한국 마트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 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특히 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배가 최고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서양 그 피어라고 하는 배가 있고 한국 스타일의 그 동양 배가 있는데 동양 배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한국 식당에 가면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고깃집이라던가 뭐 냉면집 가면 떡볶이집 이런 데 가면 한국 분들보다 베트남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그래도 적게 먹어도 뭐 한 3, 4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나오는데 한국 그 음식, 과일 이런 거의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저번에 은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베트남에서 은퇴 혹은 내가 퇴직하고 잠깐 쉰다고 생각했을 때 혹은 한 달 살기 했을 때 어느 지역을 골라야 할까? 나에게 맞는 곳은 어딜까? 혹은 이 지역에 가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은퇴를 하면 얼만큼을 쓰고 어디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른 게 베트남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트남 시골에서 살면 얼마나 돈이 들까? 중소도시, 휴양도시 같은 곳에서는 얼마나 들까? 대도시의 외곽과 중심 지역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요즘 들어 가장 핫한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파이어족이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등장한 단어예요. Finance Independent Retire Early의 약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빨리 은퇴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잠깐 퇴직을 했거나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정말로 은퇴에 앞서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다양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베트남에서 만약 내가 은퇴를 한다면 혹은 내가 휴직을 하고 몇 달 살아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지 좀 러프하게라도 알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 금액으로 나눠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거, 시골 지역에서 좀 살면 얼마나 들까? 요거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호치민이나 하노이 대도시, 외곽 지역이나 다낭 같은 이제 휴양 도시에서 살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도시의 중심 지역에서 내가 베트남 나름 상류층처럼 살고 싶다 하면 얼마나 드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고요. 각각의 장단점이라거나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일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렴한 시골 지역에서는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이제 다녀본 도시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자친구 고향 같은 경우에는 메콩강 근처에 있는 사대기라는 도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방문해봤던 도시가 다낭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거비를 계산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300만 동에서 500만 동 정도면 집 한 채를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앞에 보이시는 이런 정도 사이즈의 1층 집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대략 15만 원 저렴하게는 해서 2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이 지역의 식품 혹은 외식비 이런 거 식료품을 기준으로 해보면요. 일반적으로는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돈으로는 500에서 600만 동 정도 될 텐데요. 요거를 종합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적게는
한 700만 동, 그러니까 한 40만 원 선에서 많게는 한 60만 원, 70만 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일매일 외식을 하냐 아니면 뭐 내가 가끔씩은 요리를 해 먹느냐 혹은 시켜 먹을 때도 베트남 로컬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나름 뭐 스테이크를 좀 썬다거나 시골 도시에서 혹은 한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정말로 아끼면 30만 원에도 한 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요즘에 막 절약 챌린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챌린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원 지출 챌린지 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하루 버티고 뭐 이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로 독하게 하면 베트남에서 돈 세이브하기 너무 쉽습니다. 한 끼 식사가 뭐 1,000원, 1,500원 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요. 시골 도시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뭐 많죠. 사실은 베트남 분들 기준에서는 살만할 수 있지만 한국 도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뭐 비가 많이 오면 뭐 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뭐 모기라던가 아니면 뭐 바퀴벌레라던가 이런 위생적인 면에서도 좀 안 좋은 게 많고요. 의료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소도시에는 병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시설은 아니고요. 베트남 로컬 수준의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오시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를 가실 때는 큰 도시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를 가시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떠이닌성, 동나이성, 빈증성에 있는 작은 도시가 될 텐데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도시로 나가기도 용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시기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다낭, 나짱, 뭐 달랏 이렇게 중소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관광도시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장단점, 그 도시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다낭이나 나짱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날씨가 상당히 괜찮죠. 여름에도 호치민 하노이만큼은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고 겨울에도 너무 덥지 않은 약간 선선한 정도의 날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대략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될 거고 여름에는 뭐 30도 이상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바람도 불고 하다 보니까 해안가라서 살기 좀 편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이쪽 해안 도시는 우기 때 8월에서 한 10월 사이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위험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1년에도 최소 3-4번 정도 태풍은 오는데 몇 년에 한 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왔었죠. 야기라는 태풍이. 그런 태풍들이 5에서 한 7년마다 오거든요. 이때는 좀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 시기에는 좀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거나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관광도시 특성이 또 좋은 점은 사람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고 개방적인 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좀 사람들이 나이스해서 편하신 게 있을 거예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또 공항이 도시에 바로 붙어 있어서 시내 접근성도 되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천에서 온다고 했을 때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고 그리고 짐 찾고 바로 나와서 시내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이런 점도 좀 유리한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뭔가를 준비하실 때도 아무래도 난이도가 다른 도시보다는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들이다 보니까 호치민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비즈니스라던가 아니면 거주하시는 인구는 많지만 관광객은 다낭이나 나짱 같은 도시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것도 훨씬 비싸다 보니까 좀 사업을 하시기에 용이하지는 않아요. 관광 관련된 사업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관광도시가 유용하고요. 그리고 달랏 같은 산간 도시는 최근에 이제 직항이 뚫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편리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날씨가 기본적으로 선선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뭐 25도 혹은 그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좀 좋은 게 있고요. 반면에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인프라가 많이 발전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같은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지대니까 덜 위험할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비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안가만큼 비가 오면 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잠기기도 하고 물이 안 빠져서, 그리고 막 개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나무도 많이 자르고 해서 그런 게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수는 아니지만 침수 같은 게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위험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푸꾸옥 같은 도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 생활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관광도시 치고는 높고 섬이다 보니까 한국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고요. 베트남 분들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잘 가지는 못하는 곳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물가도 높고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도시들은 그리고 좀 그래도 나름의 지역병원 같은 것도 있어서 의료 쪽으로 봤을 때도 좀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대도시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부족하죠. 그리고 좋은 점은 직항이 있으니까 한국 가시기엔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중소도시는 호치민 대도시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는 대략 700만 동에서 한 1200만 동, 그러니까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맥시멈 150만 원 정도면 일반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면 은퇴를 해서 나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낮장 역시 생활비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은퇴 커뮤니티가 좀 활발히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낭보다는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임대료도 내고 그리고 생활비도 쓰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 해당하는 게 또 하노이나 호치민 외곽 쪽 가면 요 정도 금액으로도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외곽이다 보니까 시내 접근성은 좀 안 좋은 게 있고, 그리고 도시 인프라를 누리려면 자기 오토바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좀 타고 다니신다고 하면 호치민 외곽에 위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호치민 시내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면 충분히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저렴한 생활비로 베트남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 지역에 가면 이제 여성분들도 좀 로컬 여성분들이 많고 외국인을 많이 만나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순수한 면이 있겠죠. 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 병원 가기가 좀 용이합니다. 호치민도 보면 외곽 지역에 뭐 구찌라던가 혹은 투둑이라던가 이런 나베라던가 근처에는 큰 병원들이 있어요. 뭐 FV 병원이란 외국계 병원도 있고, 뭐 수완나라고 하는 로컬 대형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거점마다 큰 병원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래도 의료 서포트 받기로 크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뭐 근접하게 잡으면 뭐 30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거주하시기는 괜찮죠. 마지막으로 대도시인데요. 대도시 시내 중심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내 기준이라 하면 1구는 이제 완전 시내고 사실 주거할 만한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원룸 같은 곳 생활하시지 않는 이상 마땅하게 거주하실 만한 곳이 없어서 2군, 그리고 7군, 4군, 뭐 10군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쓰시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생활비를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임대료 그리고 뭐 통신 주거 뭐 음식 그리고 여가 생활 다 포함한 거고요. 1년에 3번, 4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는 것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해외여행은 태국,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좀 저렴한 곳을 가는 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18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거비 같은 경우에 저는 한 70만 원 정도 지금 내고 있어요. 투룸인데 거실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인 평수로 따지면 한 18평? 20평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한 7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비용은 제가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잡아요. 그러면 하면 13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 50만 원으로 뭐 오토바이도 내고 통신비도 내고 머리도 자르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외식비는 이제 포함 안 한 거고요. 외식비는 아까 식품비에 포함한 거고, 그리고 조금씩 모아서 이걸로 이제 해외여행까지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만 원 정도 잡으면 최소 기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씩 3-4달 모으면 한 번 갈 만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좀 럭셔리하게 산다고 하시면 금액은 뭐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죠, 사실은. 제가 뭐 2군의 가장 좋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에 투룸으로 하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생각하셔야 돼요. 좀 크고 좋은 데라고 하면 200만 원 잡고요. 그리고 매일 외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대략 한 10만 원씩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뭐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 5-600만 원씩 나갈 거예요. 그리고 기타 뭐 생활도 해야 되니까 돈 1000만 원이 우습게 나갈 수도 있죠. 뭐 일반적인 그냥 가족 평범하게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00, 250, 300만 원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국제학교 보내는 거 아니고 그냥 은퇴하고서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고 그냥 먹고 산다고 하면 30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리고 대도시는 뭐 좋은 점이 워낙 많죠. 놀 것도 많고 뭐 영화, 뭐 볼링, 스포츠, 경마, 뭐 사격, 양궁 할 거 되게 많습니다. 나름 베트남에. 뭐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수영하기도 되게 좋고 헬스 같은 거 하기도 괜찮아요. 워낙 이제 인프라 대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대접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 같은데 이제 아파트에 있는 거 말고 돈 내고 가는 시티즌 같은데 가면요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한참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좋은 점이 있고, 의료 같은 경우에도 나름 최신식 시설이 있는 뭐 빈맥이라던가 혹은 뭐 한국 병원들도 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외국계 병원이나 한국 병원들이 많이 상주에 있어서 다니시기 불편하진 않습니다. 특히 뭐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드시면 비용 드는 게 없다시피 하거든요. 거기다 청구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커버를 하면 의료 수준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 수준으로도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금액입니다. 사실 뭐 300만 원이 한국에서 있다고 하면 오히려 걱정이잖아요. 이거 300만 원 아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큰 일 대비해서 목돈도 모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베트남은 여유롭게 쓰고 저축도 하실 만큼 금액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항이 워낙 많으니까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그 비엣젯이나 대한항공, 베트남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합치면 6회 정도는 될 거예요. 최소 하루에 두 대씩은 뜨니까요. 그리고 비엣젯이나 기타 TA 같은 작은 항공사들까지 포함하면 하루 뭐 10회 이상 비행기가 뜨니까 매 시간 뜬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시는 거에 대한 걱정도 크게 하실 건 없죠. 뭐 조금 좀 큰 수술이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한국 한번 갔다 오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은퇴 생활을 계획하는 외국인분들에게 저는 매력적인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도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태국이라던가 말레이시아라던가 이런 나라들보다는 베트남 선호도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나라 자체가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메리트는 계속 생기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프라도 많이 확충되고 도로도 많이 생기고 편의시설도 많이 더 지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신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보다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성에 관련된 것도 물론 있지만 뭐 문화라던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라던가 다른 불교 국가나 무슬림 국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한국인과 맞는 게 있어서요. 실제로 한국인 거주 비율도 높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베트남은 향후 한국인들의 은퇴 국가, 은퇴 도시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은퇴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를 각 도시별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골, 중소도시나 휴양도시, 그리고 대도시의 외곽, 그리고 대도시 중심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감기 많이 조심하고요. 한국 감기 조심하시고, 베트남은 비가 자주 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똑같이 감기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베트남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일꿀배였습니다.